사람들이 대부분이 명리학을 몇 년씩 공부를 해도 막상 사주를 써놓으면은 어디서부터 뭐를 봐야 될지 몰라. 일간부터 눈에 휙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좀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원령부터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제 보는데 그 출발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어떤 용법인지 어떤 방법인지 다들 이제 자기는 잘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하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상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상통. 위와 아래가 통한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통하는 것을 통근이라고 하고요. 원령에서 위로 이제 통한 것을, 투관된 것을 이제 상통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체에다가 근을 하게 되면, 체에 근을 하면, 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체라는 말은 방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합. 이제 상통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뭐 일간이다 뭐다를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이제 오행이 정간에 투간이 되어 있는데 그 투간된 오행이 체에 근을 했다면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상극이 용법이다. 상극이 용법이다. 그 오행은 상극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두 번째, 용의 근을 하면, 용이라는 것은 삼합이죠. 삼합. 삼합의 근을 하게 되면은 상sem이 용법이다. 상sem이 용법이다. 그리고 양간이 근을 하면 정간에 있는 양오행이 근을 하면 이거는 상극 또는 설화가 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상극을 하거나 요 위에처럼 체액을 한 것처럼 상극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을 해주는 게 용법이다. 음간이 이제 근을 하는데 음간에 근을 할 수도 있고 음간이 양간에 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양지장간에 음간이 양지장간에 양에다가 근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합파, 그리고 나서 합파가 되지 않으면 설화. 이게 1번, 2번이에요. 설화가 용법이다. 그러니까 상합을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상합을 봐야 돼요. 음간이 양간에 이제 가령 이제 을목이 인에 이제 근을 했다. 뭐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혹은 신금이 지지 신에 근을 했다. 그러면 음이 양에 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합을 가장 먼저 보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이제 설화를 한다. 생을 해주는 걸로 용법을 쓴다. 음간이 음지장간, 음간이 음에 이제 글을 했을 경우에는 음간이 음에 글을 했을 경우에는 요거는 1번이 상극이에요. 그리고 상합이 되면은 요것도 상합을 써요. 상합을 써요, 요것도. 그리고 나서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된다. 그러면 설화가 용법이다.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이건 이제 상통이라고 하는 근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면은, 만약에 인성내에 근을 했다면, 기타로 해서 나는 인성내에 생을 받고 있다. 그럼 인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간이 되겠죠. 일간이 인성의 생을 받아서 왕하게 되면은, 그 인성의 근을 하게 되면은 용의 근을 한 것과 같은 말이다. 2번과 같은 말이다. 인왕은 용의 근한 것과 같다. 용도가 쓰임이 말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간목이 해월에 났다. 그러면 해묘미에 근을 한 거죠. 삼합이 없어도 간목이 해월에 났으면 일단 해묘미에 근을 한 거예요. 해 중에 간목에 근을 한 거예요. 해월이니까. 그런데 이 간합이 이제 간목일간이면 갑기합토가 간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화일간은 정임합을 한목을 해야만이 그게 이제 간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간합에서 왜 천간의 간목일간이 내가 각기합토를 천간지지로 했으니까 토에 내가 협조를 받았다던가, 정화일간이 임수와 이제 합을 해서 정임합을 했기 때문에 정임합목으로 목의 협조를 받았다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명리학이 아니다. 그런 말은 절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간목이 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근이라는 차원에서는 해중 간목이지만, 그걸 계절로 봤을 때는 해자축이에요. 해자축. 그런데 월령이 아니고 일시연의 해가 있다. 그러면 그 간목은 삼합에, 즉 용의 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간목의 용도는 상생이 용도라는 뜻이죠. 그런데 천간에 합화를 해서 뭘로 화했다 해서 그 화한 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하느냐, 그거는 명리학이 아니다. 그런 말은 하지도 생각지도 말아라. 양인걸록격이 인성이 있으면은 근이 아주 튼튼한 건데, 다시 운에서 인성운이 오면은 신태양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걸록 양인격의 인성이 왕한데 인성운이 또 왔다는 것은, 그것은 식성을 제하라는 뜻이지 일간을 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근거 없이 육신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음양오행반이긴 하지만 통변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육신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간간히 육신의 시간도 가질 거예요. 이걸 이제 통틀어서 상통의 용법이라고 하는데, 가령 병화가 사오미에 근을 했다든가 사오에 근을 했다든가 혹은 오위에 근을 했다면 그거는 용도가 뭐예요? 상극으로 다스리라는 의미죠. 그 병화가 하는 일은 사오미에 근을 했다거나 사오에 했다거나 오위에 했다면 그 병화가 하는 일은 상극을 하는 일이다. 정화가 만약에 사에 근을 하면 음간이 양에 근을 했으니까 첫 번째 합하로 다스려야 돼요. 왜?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근을 했으면은 원래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상극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를 상승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니까 합파를 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합의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은 설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상을 쓰거나 식상을 써서 합살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합을 해서 살아가거나 설화를 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정화가 사중에 근을 했다 그러면 사중내에 있는 병화를 사용해서 병신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사월에 근을 했다, 사오미에 근을 했다, 음간이 양간에 근을 했으니까 그 사중에 있는 양간은 병화죠. 그래서 병신합으로다가 이제 그 정관비견합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뭐 사중내 경금이 을경합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든 천간에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무토가 이제 진중의 무토에 근을 했다면 그걸 이제 그 일본식으로 말을 하면 12운성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걸 이제 12운성 방식으로 하나의 전법을 또 만들어서 쓰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명리학에서는 그거를 따르지 않아요. 민국 시대라고 해서 이제 대만이 이제 생기고, 이제 일본에 이제 그 점수를 보는 사람들이 주로 이거를 많이 썼어요. 그걸 이제 아부테선이라는 일본 역학자가 그걸 포테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이제 중용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수상법이라든가 관상법 막 이런 데다가도 막 적용을 해요. 근데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중내 무토가 근을 했다, 정간 무토가 진중내 무토에 근을 했다 그러면 체에 근을 한 거예요. 체에 근을 했으니까 뭐예요? 상극의 용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신자 진에 근을 했으면, 무토가 진에 이제 근을 했는데 진월에 근을 했으면 그거는 인묘진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체에 근을 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월이 아닌 연, 시에 무토가 진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용에 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삼합이 되어야 쓰는 거예요. 월지도 마찬가지예요. 용에 이제 사령을 했다 이러면은 그게 삼합이 되어야 써요. 무토일간이 진월에 설령 이제 태어나서 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사령이 진중계수다 이러면은 이거는 신자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신자진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을목이 사령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묘진을 봐야 되는 거죠. 인묘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토는 계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중무토에 근을 하면 체에 근을 한 것이다. 그리고 무토가 이제 그 인성에 근을 하면은
용매근을 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가령 뭐 진해근을 했다. 그러면 또 음양이 달라졌으니까 이건 또 합파식 특징을 가졌죠. 그러면은 재성과 합을 하려는 특징을 지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용도가, 상통에 대한 용도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걸 100% 적용을 시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용어라고 하는, 상통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통이라고 하는 용어는 거기에는, 상통 안에는 투간이라는 말도 있고요. 투간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또 등령이라는 말도 있어요. 등령했다, 뭐 득시했다, 득시했다, 뭐 득세했다, 뭐 투출했다. 투출이라는 거 던질 투자, 뭐 이런 이제 투출했다. 뭐 여러 가지 사주마다 이제 사정이 각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득기를 했다라는 말도 여기 또 들어가요. 투출했다, 득세했다, 득시했다, 득기했다. 득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용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득기했다, 득기했다, 용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등령했다, 세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득시했다, 시를 얻었다는 뜻이고, 이제 득지했다는 말도 있죠. 득지.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다가 또 앉은 자리를 얻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주마다 다 달라요. 세력을 얻었다, 득세 세력을 얻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12운성법에다가 뭐 건왕세 뭐 사묘절, 절태양, 역태양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12운성표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게 나오는데, 초기에 명리학이 우리나라에 나올 때 이제 서기, 그러니까 70년도 80년도에 사용하던 용어들이에요.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약 한 40년 전, 50년 전에 사용하던 기세 판단 방법이었었어요. 이런 거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냥 원령을 얻었다는 거를 그냥 상통을 얻었다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더구나 이제 신앙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왕법, 세법, 강법, 약법, 왕세 강약에다가 전부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세법, 강약법이라고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생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그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았다는 것을 왕이라고 해요. 왕. 그리고 세라는 것은 내가 생을 했다는 뜻이고, 식상을 생을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이제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상극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재성을 상극했다는 뜻이니까 내가 강해졌다는 뜻이고, 관살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약해진 거예요. 관살이 상극을 받음으로써 내가 약해졌다. 그러면 약해진 것이 강해질 수도 있고, 세해진 것이 강해질 수도 있고, 세해진 것이 약해질 수도 있고, 왕해진 것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왕한 상태에서 내가 상극을 할 수도 있고, 상생을 받을 수도 있고, 상극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 상통의 이치에서 나오는 말들이 똑같은데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배정이 된 이론이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을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걸 그냥 근거로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제 1번, 2번, 4번 이것도 맞지만은 아직 딱 보고 아주 딱 저걸 해야 될 걸, 아주 못을 박아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아예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3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부터 4번까지는 이거는 이제 극설교가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쓰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거든요.